네, 정치의 한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이슈, 여야 대표 주자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끝장 토론인데요. 오늘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여당의 최고 후보 친명 칭천 대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3명이 더불어민주당 사퇴를 해서 최고위원 선거가 1월 때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친명 칭청 대전 정말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하헌기 대변인님. 친명 친청이라고 지금 여러 언론에서는 뭐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네. 뭐라고 할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게 예. 친명 친청으로 구도를 잡으면 친청은 그럼 비명이나 반명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비명이나 반명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지도부로 나설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친문은 어떻습니까? 친문도 마찬가지죠. 네.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친명이어야 합니다. 아, 지금 친명이 아니면 다 학살됩니까? 학살된다기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네. 비명이나 반명을 천명하는 분들이 지도부 선거에 나왔을 때 네. 과연 이분들이 그 비명 반명 포지션에 있는 분들에게 표를 줄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지도부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친명 뭐 비명 이런 선거 구도로 갔을 때 그 구도에서 유리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 유리한 구도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실제 그 현실을 따져봤을 때는 비명 혹은 뭐 친청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네. 비명까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친명 친청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대강 어떤 선거든 구도가 정해지고 그 구도 속에서 뛰는 주자들이 확정이 되면 네. 아 이번 선거는 누가 당선권에 있겠구나 네. 라는 것이 명확해지는데 네, 보이세요? 좀 5명 아니요 중에서 이번 누가 선거는 정말 민주당의 정통한 사람들도 잘 알기가 어렵대요. 예. 첫 번째 변수는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별로 투표율이 높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관심이 없다. 왜냐면은 당 대표를 뽑는 선거도 아니고 보궐선거고 하니까 그럼 8개월 짜리죠. 네. 투표율이 낮아지는데 투표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그 투표에 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조직적인 힘 이거에 의해서 완전히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해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이게 1월 11일에 열리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있는 있죠. 편이에요. 그래서 네. 변수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경한 그 지지층들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김어준 유튜브나 매블쇼나 이런 대형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네. 여기에서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 거냐 네.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튼 지금 구도와 후보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뭐 변수가 많다는 거겠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뭐 친명을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여기서 누가 갑자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디폴트 값에서 누가 그래도 그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목소리를 내느냐 이게 지금 뭐 마지막 그 선택의 기준이 되겠죠. 예.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명청대전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친명만 있고 친청은 없다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성윤 후보도 지도부 흔드는 거는 우리 당내 분열 갈라치기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내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솔직히 레토릭이 좀 과한데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다른 뭐 친청계라고 분류되는 후보 중에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그냥 평이한 얘기를 하셨어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해서 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똑같은 내용인데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레토릭이 센 거죠. 이게 구도가 친청이냐 친명이냐 이런 게 아니라 네. 친청 친명 구도로 이 우리 당내 상황을 다루면 안 된다라는 쪽과 실제로 지도부가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뭐 국정수행에 약간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다 이런 예. 구도인 거거든요. 예. 이게 개파 갈등으로 가버리니까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고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정치적으로 말하려면 친청 반청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친청 반청.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것 명청 같은데 대전이 아니라 친청 반청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시는군요. 차라리 말씀이죠. 그러니까 친청 중에서도 다 친명이고 반청 중에서도 친명인 건데 그거를 억지로 친청 친명 틀에 우겨 넣어 버리니까 예. 마치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친청계인 것 같잖아요. 예. 그건 이제 현실에 부합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불거지는 이유가 그 대표 주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워딩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청으로 분류되는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유동철 그 위원장에 대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이게 친명 유동철을 겨냥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이게 친명 친청의 대립으로 좀 보이는 측면들이 있다고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청과 반청을 나눈다면 가장 대표 주자는 네. 유동철 위원장하고 그렇죠. 문정복 의원이겠죠. 저는 유동철 위원장이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정청래 앞으로 지도 체제가 정말 평온하게 가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내년 8월에 있을 그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느냐 그거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유동철 위원장은 지금 반청 기치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체제 내에서 본인이 컷오프를 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적 목소리를 세게 냈었고 그것에 호응하는 이른바 친명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아까 관심 좀 별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유동철 위원장이 원외임에도 불구하고 지도 체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네. 이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클 것 같고 네.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재선 의원이잖아요. 네. 유동철 위원장은 지금 원외에 있는 위원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뭐 천둥 벌거숭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깎아내리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위상까지 내리는 것 같아갖고 좀 잘못된 정치적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어제는 또 상당히 뭐 웃으면서 화해하는 못한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게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버르장머리 천둥벌거성이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네. 일종의 사석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예, 이제 예. 흘러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다 전해지거든요. 근데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공직과 당직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당원들이 어쨌든 이런 1인 1표제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투표를 진행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흔드니까 좀 과격한 표현이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성품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유동철 그 최고위원 후보가요? 아니 그러니까 문정복 의원이 그러니까 이분이 평당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조직부총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최고위원 후보시죠. 잘 알지만 그게 실언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분이 뭐 이렇게 몸 날이 서 있는 사람이거나 무례한 사람이거나 하면 조직 통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대신 변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유동철 최고위원 후보는 이제 문정복 의원 말에 대해서 폭언 사과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걸까요? 겉으로는 이재명을 얘기하지만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먼저 대변인님부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명 뭐 친청이 구도로 가면 그 구도에서 유리한 선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나는 대통령을 위하지만 당신들은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이 안 통해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식의 구도를 가지고 가려고 했던 어떤 스피커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정작 유권자에 해당하는 당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네거티브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냥 네거티브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자기가 본인이 지도부에 들어가면은 뭐 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엇박자라든가 이견이라든가 이런 걸 잘 조율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친명인데 당신은 반명이다 이래 버리면 저 사람은 이번 지도부에 들어가면은 뭔가 당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저분이 들어가면 지도부가 이제 바람잘 날이 없겠구나, 안정감이 뭐 상실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거를 치열하게 하는 건 좋은데 뭔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제해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선 후유증이 최대한 남지 않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1인 2표제잖아요. 이번에 네. 한 사람이 5명의 후보 중에 2명을 뽑아서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이 네. 당선이 되기 때문에 저는 유동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록 네거티브라고 폄훼할 수 있겠지만 본인에게는 가장 적당한 그 정치적 그 전술을 쓰고 있다고 선거 생각해요. 전략이다. 왜냐하면 지금 네 분의 의원이 다 현역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쨌든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 네. 유동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영입을 해서 부산에 출마시키긴 했지만 민주당 사람들에게 어떤 이 각인이 된 것은 여하튼 부산시당 위원장 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컷오프 됐고 그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컷오프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이런 각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갖고 1인 2표를 찍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2표에 한 표는 꼭 받겠다라고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이분이 그 언더독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동철 위원장이 이번에 그 최고위원회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청래 당대표로서 굉장히 까다로운 걸 거예요. 신경 많이 쓸 거예요. 반면에 정말로 친명 그러니까 난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유동철 위원장 꼭 찍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지난번 전당대회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그 구도로 갔을 때도 박찬대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친명인 거고 그 대통령이랑 더 가깝다고 치면은 더 가까운 분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인데도 그쵸,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언더독으로서의 쓸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를 수긍하더라도 당원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여기에 맞춰서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1인 1표제가 바로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그게 이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지금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바로 이성현 후보, 문정부 후보는 이걸 다시 재추진하겠다 얘기 나오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1인 1표제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지 이게 그렇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1인 1표예요. 네. 대의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민주당도 시간 문제라고 봤어요. 60대 1에서 20대 1로 줄어든 거잖아요. 20대 1도 사실 민주당이 이걸 도입한 이유는 영남에서 이 과소 대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그쵸. 당세가 약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도입된 취지인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보다도 오히려 더 전국 정당화에 성공한 거 아닌가요? 수도권 정당이 된 거잖아요. 물론 호남 권리당원 비중이 33%인가 인구 대비 많은 건 사실인데 영남에서 과소 대표되는 거 정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일종의 이게 변칙적인 방법이잖아요. 네. 이게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는 계속될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서 60대 1을 20대 1로 낮췄던 거고 1인 1표제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의 문제고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반감은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 중앙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부결이 됐는데 당시에도 찬성률은 높았지만 그게 과반 그 뭡니까 당 통과 요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저는 만약에 1월에 다시 이 정청래 대표가 의지를 갖고 한다면은 그때는 통과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책임 총리를 꿈꾸는 박지원 의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고위원 선거뿐만 아니라 차기 국회의장도 친명 친청 구조로 대결 구도가 갈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친명 친청으로 나눴을 때 이게 친청을 하면서 비명 반명을 하는 분들은 없어요. 뭐 친문이면 모를까. 친명을 하면서 친청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는데 1인 1표 같은 경우도 네. 예, 있었던 이유는 말씀 잘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1인 1표인데 영남 당원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정 없이 그냥 가버리면 지도부는 영남 출신 의원들이나 영남의 당세가 강한 분들이 돼요. 그래서 전국 정당화 되는데 되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인 1표제라는 것들은 어쨌든 당내에서는 총의가 모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부결이 된 이유가 뭐냐?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글로 가더라도 이게 어쨌든 전국 정당화 되는데 필요했던 대의원제였기 때문에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비판이었거든요. 그 방향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뭐 지금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다음 지도부가 됐을 때도 내가 1인 1표제로 가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수기하고 논의해서 가겠다라고 하면 당원들의 어떤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명청 대전, 명문 대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외곽의 시각도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통일교 특검 수용에 대해서 통일교 특검 수용한 이유는 간단하다. 왜 친문을 지켜야 되냐는 친명의 정치 공학적 판단 때문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은 네. 정치 고관 여자들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 정도 내용은 상당히 그 정치 고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네. 이걸 통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어떤 분화 이런 것들을 기대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분할을 기대했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민주당 소식을 제가 국민의힘을 이해하는 거 수준만큼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음모론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뭐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고 아까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원 비교를 좀 해보면 국민의힘은 영남이 지금 한 40% 돼요. 전체 그 100만 그 책임 당원이라고 하면 수도권이 40%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20% 정도 되는데 민주당은 호남이 33%면은 수도권이 한 40% 되고 나머지가 한 20%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비율로 고려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굳이 1대 20이라는 제도를 갖고 누군가에게는 기득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는 명분은 전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당원 중심주의, 당원 주권주의로 간다면서 누구에게는 20표 주고 누구에게는 한 표밖에 안 준다라고 네. 한다면 우리 당원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그 명분 없지 않냐. 뭐 1월에 여하튼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11월에 부결됐는데 다시 1월에 이렇게 일찍 제의하는 게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겠지만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면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그거 첫 합동 연설회부터 친명과 친청이 굉장히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합동 연설회에서 이성희 의원 같은 경우 정청래 흔들면 내란 세력이다. 유동철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망언이다. 이렇게 굉장히 색깔이 극명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청이냐 친청이냐는 모르겠는데 이성현 의원께 가서 이를테면 친청이고 비명이냐 반명이냐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이성현 의원 자체가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 때 영입돼서 그 국회의원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도로 아마 보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레토릭 하나하나를 언론이나 평론가들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예. 뭐 저 사람은 진짜 친청이고 나머지는 뭐 친명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당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는 계파에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당직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저 이성윤 의원이나 문정복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당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친청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께서 이를테면 당 내에 있는 의원들한테 무슨 대변인을 맡기든 당직을 맡기든 하는데 친청계들 골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친명계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명들 중에 당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명으로 낙인 찍히고 반명으로 낙인 찍히고 이건 정당이 가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좋은데 실제로 상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뭐 내란 세력이다 이런 발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친청으로 분류되는 분들이나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성윤 의원의 이 발언은 뭐 전략적이라고 보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니 이성윤 의원이 진짜 친청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 2번 준 거잖아요. 꼭 예. 지금 1.5선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반명이라는 기치를 갖고 있느냐 그러지 않고 뭐 일정 부분 뭐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좀 가깝다라는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네네. 이분이 친청인가? 그러니까 문정복 의원, 뭐 이모경 의원, 또 한민수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당내 몇 안 되는 친청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네네. 근데 이성윤 의원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뭐 대표를 흔들면 내란 세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친청 행보를 보였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당내외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랑 당 지도부가 네. 뭐 때때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그게 네. 뭐 당정청 뭐 고위 관계 회의를 통해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다고 해서 네. 이거를 마치 진짜로 뭐 대통령에게 반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되게 무리한 얘기인 게 여론조사표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민주당 지지층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이 국정 지지율 보면은 80~90%에 육박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정도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데 네. 나는 친청이고 비명이야. 를 내걸고 나왔을 때 이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치에 닿지 않는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선거는 승리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게 정청래 대표 이번에 6월 보궐선거,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 연임 여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친명이라고 불리는 강두구, 이건태, 유동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마저 최고위원으로 당대표 연임이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러한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부터. 그거는 그때 가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사실 당대표 연임이라는 게 흔하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유력한 대선 주자였고 뭐 당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한 건데 그렇다고 그 당대표 연임하고 이런 게 되게 뉴노멀처럼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쨌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방선거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 평가가 안정적이고 한 번 더 해봐도 되겠다. 총선까지 맡아봐라. 라고 평가를 받으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예. 이번 보궐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 것과 무관하게 이거 지금 안 되겠다. 당대표나 리더십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당원들이 판단하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 전당대회 바로미터로 삼는다는 건 앞으로 한 30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얘기예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명계로 불리는 인사들이 최고위원 당선이 되면 정청래 대표의 그 연임이 좀 힘들다는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당연하다. 없죠. 네. 저는 결국에는 내년 그 민주당의 당 대표 선거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평가, 그거와 6월 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 결과에서의 성과,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평가할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 대통령이 지금 다음 민주당 대선 그 대표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1년 2개월밖에 안 돼서 그 선거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금처럼 정말 확고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텐데 그때 정청래 대표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평가도 함께 있을 거고 결국에는 저는 뭐 그 집권 초반기 상반기까지는 이재명 대통령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은 그 본인은 아무리 당 대표로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종의 조연이지 주연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특히 오세훈 시장과의 대립각 구도를 보였던 김민석 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김민석 총리가 지금 다음 당대표 선거에 나오기 위한 포석을 좀 까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포석으로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김민석 총리의 오른팔인 강두구 의원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의혹 제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가 그렇게까지 한가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예. 뭐 전당대회에 신경 쓸 정도의 성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기대를 받기 때문입니다. 당 지지층이라든가 당원들한테 기대를 받기 때문이고 당대표 도전한다 그러면은 뭐 선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국무총리 직함을 이용해서 무슨 전당대회에 사전 어떤 정지 작업을 하고 그럴 정도의 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민석 총리는 지금 당대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뭐 김민석 총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심법으로 알겠냐마는 다만 저희 당 내에서도 네. 국무총리가 네. 다음 당대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인다라고 해석하는 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내 선거 뭐 치러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노력을 하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자리에 계시면서 뭐 지금 당무나 당의 상황이나 자기의 다음 행보를 생각한다. 그건 김민석 총리께 대한 어떤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욕이다.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만 저는 김민석 총리가 네. 다음번 당대표 후보로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은 당대표가 돼야 네. 2028년 공천을 일정 정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쵸. 2028년 공천에서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등원시키지 못하면 네. 2030년에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된다는 거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김민석 총리가 갖고 있는 꿈이라는 건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후보자들 자신의 후계자와 관련해서 아직은 뭐 집권 초반기라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 사람을 경쟁시킬 겁니다. 그렇죠. 그 경쟁시키려고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김민석 김민석 총리라고 총리. 보거든요. 근데 지금 당과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라는 식의 불신과 의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다음번 지도 체제는 본인이 정말 그 가까운 사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 이해관계가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지금 강훈식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 유력 후보군 가운데 지금 한 명으로 하나다. 올라온 상황인데 그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 충남 그 특별시장이나 특별시가 네. 생기면 네. 거기 출마시켜서 그런 행정까지 키워서 경쟁의 후보군으로 올릴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후계자로 네. 키운다. 그 예전에 마오쩌둥이 1976년인가에 사망했는데 후계자를 네, 그쵸. 두는 과정에서도 맞아요. 허거펑을 선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이 내 뒤를 맡아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 팡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앉히려고 하는 건 모든 지도자가 갖고 있는 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어쨌든 그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지난 정부 얘기를 부득이 하자면 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당대회가 벌어졌을 때 네. 민심 1위였던 유승민 의원 날리기 위해서 룰을 바꿔버리는 거고 당심 1위였던 나경원 의원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연판장 돌리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황이 지금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 지금 전당대회나 보궐선거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황이 없고 네. 그렇다고 민주당 내에서도 뭐 다수의 의원들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의원, 친청이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를테면 뭐 연판장을 돌린다거나 이건 안 된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네.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 네. 그 와중에 김문석 국무총리가 당대표 도전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예. 그 당대표를 도전함에 있어서 지금 당장 뭔가 그 정치 구도, 정치공학적인 뭔가 수를 쓴다라기보다는 내가 국무총리직을 잘 수행해서 네. 지지자와 당원들의 평가를 받고 예. 그러고 난 뒤에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오른팔이 누구를 보내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정황이 네. 뚜렷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평가하면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모욕적으로 느낄 거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네,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핵심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엔 최고위원 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심법을 감히 좀 발동을 요청드리겠습니다. 3명 누가 될까요? 먼저 아니 소장님부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예측해 보려니까 정말 그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친명에서 2명, 친청에서 1명 이렇게 된다라고 예. 하면 저는 유동철 네. 그분이 지금 언더독이긴 하지만 예. 선명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철 또 뭐 강득구 의원 정도 이렇게 예상해 보고 친청에서는 그래도 문정복 의원이 앞서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강득구, 유동철, 문정복 요 세 분을 찍어 보겠습니다. 근데 1월 11일 지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확인 결과 나오고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문정복 될까요? 의원, 강득구 의원, 이성윤 의원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당원부터 시작해서 조직 통이거든요. 예, 그렇죠. 중앙위원 선거를 할 때 그 네트워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게 꽤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선 친청 친명 이런 구도로 보질 않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유리할 것 같고요.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인지도 면에서 그 지금까지 나온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앞서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윤 의원도 그런 맥락에서 아마 될 것 같고 네. 그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차기 지도부에 들어갔을 때 민주당이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인가. 뭐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호흡, 뭐 다리 이런 역할도 잘할 것인가 이런 걸로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지금의 체제를 좀 바람잘 날 없을 것 같다. 네. 이 사람의 그 개인적 평가를 떠나서 당 자체가 이 뭐 어떤 갈등 상황에서 많이 시끄러워질 것 같다라고 네. 하면 당원들이 별로 선호하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그 두 명은 같은데 이성윤이나 유동철이냐 요것만 나뉜 거네요. 네, 그럼 그러네요. 이거는 친청하고 친명하고 바로 나뉜 건데 그렇지 않나요? 뭐 저는 그 중에는 친명인 유동철을 택한 거고 택하신 거죠. 우리 저 하대변인은 친청에 가까운 이성윤 후보를 꼽은 거라서 근데 저는 이 세 분 다 친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아니 뭐 겁니다. 디폴트 값은 저도 친명이라는 건 네. 동의하죠. 예. 네, 명과 청 사이에는 바늘구멍 사이도 없다.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는 친명과 친청 그 사이에서 갈라치기를 막는 바로 장판교의 장비다. 이제 그런 얘기를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했는데요. 명청 갈등은 언론의 프레임인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는 우리가 결과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